안녕하십니까. 스페인 하는 아저씨 프로페문입니다. 예, 오늘 네 번째 강좌로 들어가겠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직접,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목적격 대명사는 직접 목적격, 간접 목적격이 있고요. 직접 목적격과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그냥 외워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격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직접 목적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뭐을 혹은 뭐뭐를 이라고 기본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간접 목적격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뭐가 있냐?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나를 하면 매, 너를 하면은 때, 그를 하면은 로, 그녀를 하게 되면 라, 그리고 우리를 하게 되면 노스, 너희들을 하게 되면 오스, 그들을 하게 되면 로스, 그녀들을 하게 되면 라스. 근데 여기 잘 보면 레라는 게 있고 레스라는 게 있죠. 자, 이것들은 뭐냐면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직접 목적격으로 레가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직접 목적어가 사람이고 남성인 경우, 즉 남자인 경우에만 로 대신에 레를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나를, 너를 하는 게 메떼, 롤라, 노스, 오스, 로스, 라스 이렇게 그냥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간접 목적격 대명사 같은 경우는 자,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자, 나에게 하게 되면 매, 너에게 하게 되면 때,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똑같습니다. 레. 우리들에게 하게 되면 노스, 너희들 하게 되면 오스, 그들에게 혹은 그녀들에게 마찬가지로 레스, 혹은 당신들에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꼭 외워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건 언제 써먹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하는 남성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로와 로스이다. 자, 예를 볼게요. 자, 이 헤라르도 돈데 에스타? 헤라르도 어디 있어? 그러니까 노세 몰라 하세 un rato lo vi en su cuarto. 조금 전에 그의 방에서 그를 봤는데 라고 했죠.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 문장이 원래 보면 hace un rato 원래는 위, Gerardo en su cuarto. 원래는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앞에서 헤라르도라고 앞에서 미리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헤라르도를 받다가 되죠. 그러면 뭡니까? 직접 목적어인 거죠. 근데 뭐예요?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걸 로로 받습니다. 로로 받게 되면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이 로가 동사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ace un rato 해주고 lo v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n su cuarto 왜 로가 쓰였는지는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뭐라고요? 직접 목적어가 사람이고 남성인 경우, 즉 남자일 경우에는 레와 레스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레와 레스를 써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대신에 로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고요? 레를 써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라르도 돈데 있다 했더니 자 질문에서 이렇게 하니까 답은 노세 아세오노라또 해주고 뭡니까? 레비 들어가는 거죠. 레비 엔수 꽈르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와 로스가 기본적으로 남성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자인 경우 레와 레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올 때는 목적격 대명사로 반복해서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장을 볼게요. Estas naranjas las he comprado yo 했는데, 원래 문장은 뭡니까? He comprado estas. 만사라가 아닌 나랑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오렌지들을 내가 샀어요 했잖아요. 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얘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문장 앞으로 당겨. 그러면 estas naranjas. 이 오렌지들은 원래는 he comprad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뭡니까? 잘 보니까 he comprado 그것을 산 거잖아요. 오렌지를 산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가 사실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직접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뭐를 어떻게 해주라고? 요거에 해당되는 목적격 대명사 여성이고 직접 목적어 뭡니까? 라스 이렇게 써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 라스 같은 건 묻는 시험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문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목적격 대명사는 동사 앞에 사용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동사가 명령형 혹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다시 한 번 더, 이 동사가 뭐 명령형 혹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형태로 오게 되는 경우 동사에 뒤에 붙여서 써라 라는 겁니다. 데볼베셀러 했는데, 자, 데볼베르라는 동사 있죠. 데볼베르 뭡니까? 돌려주다라는 뜻이죠. 그럼 데볼베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데볼베 돌려줘. 근데 원래는 셀로 데브엘베가 될 건데, 얘를 명령형으로 쓸 거면, 자, 데브엘베 들어갔습니다. 데브엘베 했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 뒤에다가 붙여서 써라. 셀로로 붙여서 써라. 그러면 음절이 두 개가 늘어났으니까 여기 틸데가 찍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수업을 에스트로콜라라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그것을 돌려줘 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puedes devolvérselo. 자, 그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겠어? 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셀로. 자, 그 다음에 볼까요? ¿Has hecho ya los deberes? 자, 숙제 다 했니? No. 아니요. Estoy haciéndolos.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haciendo 했잖아요. 여기서 los deberes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estoy haciendo 해서 그리고 los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haciendo los 해도 좋고 los estoy haciendo 해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볼까요? 자,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같이 대명사로 쓰인 경우 간접 목적어가 선행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밑에 문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볼까요? 때한
dado los resultados del análisis 했는데 때가 뭐죠? 간접 목적어고 los resultados가 직접 목적어잖아요. 너한테 그것을 줬니? 자, 아날리시스가 뭡니까? 분석한 그 결과물을 너한테 줬어? 라는 거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자,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한테 질문했어요. 대답은 내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때는 뭘로 갈까요? 매로 갈 거고 로스 레술타투스는 뭘로? 남성이고 복수니까 로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3인칭이니까 3인칭 그대로 가면 되고요. 다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 로스요 순서를 지키라 라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뭐 여기도 설명합니다. 뭐냐, 간접 목적어 레가 3인칭 직접 목적이 되면서 앞에 오게 되면 레는 세로 바뀐다. 자, 예를 볼까요? Tú le has prestado el coche a mi hermano. 자, el coche 그 차를 했으니까 직접 목적어고 a mi hermano 내 남자 형제한테 했잖아요. 이거는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간접 목적어 3인칭이면 레가 될 거고 단수니까 레가 될 거고 이거는 el coche 단수 남성 단수니까 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뚜 했으니까 대답은 내가 할 거니까 일단은 요가 될 건데 생략하고요. 원래는 레 3인칭 아까 먼저 쓴다고 했으니까 로 자, 프레스테 할 건데 어제 빌려줬어. 자, 이때 뭐라고요? 레, 로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레를 뭘로 바꿔라? 세로 바꿔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로, 프레스테 아이엘 자, 이렇게 써주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단 있는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 그거 뭐뭐 세 개 해당하는 것은 레 뭐뭐 슬에 해당되는 것은 로 아니면 라겠죠. 그래주면 레하고 로 혹은 레하고 라 혹은 레스하고 로 레스하고 라 뭐 레스 로스 레스 라스 이런 게 같이 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레스나 레는 세로 바꿔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페인어의 좀 역설 중에요. 렐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완전히 이래 되면 이 렐로로 들리죠. 근데 이 렐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렐로를 갖다가 셀로로 못 바꾸는 바보란 뜻이에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단어거든요. 실제로 렐로를 그러면 진짜 칼부림 날 정도로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셀로로 반드시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동사 앞에 위치할 때 대명사 형태로 반복해서 표기한다. 이건 아까 직접 목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직접 목적어는 estas naranjas 해주고 las 했잖아요. 여기서는 아미 빠드레 했죠. 그 다음에 레를 다시 써주라라는 이야기예요.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동사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면 반드시 대명사 형태로 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주어하고 안 헷갈리게 돼요. 그런 스페인어의 이제 어순이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어 위치를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갖다 놓는 대신에 요 조건을 지켜줘라라는 겁니다. 뭐를? 요 레를 반드시 중복해서 써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미 빠드레 레안 빠가드 엘 디네르 켈레 데비안 자, 우리 아버지한테 데비안 그러니까 빚졌던 돈을 다 갚았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게 좀 7번이 좀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 7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습관적인 부분이에요. 언어를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스 바가드 아 빼빼 했잖아요. 원래는
아스파가다 빼빼 해도 훌륭한 구문이에요. 그래서 아스파가다 빼빼 엘 디네르 깰레 데비아스. 자, 빼빼한테 빌렸던 돈 빼빼한테 다 지불해줬니? 라는 거거든요. 굳이 빼빼 뒤에 나왔잖아요. 동사보다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 없는데 굳이 레를 앞에서 땡겨서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구스타르 동사 같은 경우는 키앤 핸드 굳이 레를 또 갖다 붙여요. 요것도 뭐 요런 형태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동사 뒤에 나오면 중복시키면은 그거는 비문입니다. 하지만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온다 그래도 앞에 대명사로 중복시켜 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요. 굉장히 훌륭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직접 목적격, 간접 목적격 대명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간접 목적격을 가지고 조금만 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걸 갖다 뭐 역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역구조 구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말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베르보스 꼰레. 뭐라고 하면 좋죠? 레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 요건 뭐냐면 우리식으로는 분명히 주어 같은 건데 문법적으로는 얘가 간접 목적의 형태를 취하는 애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스타르 동사예요. 구스타르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importar, 뭐 encantar, molestar, fastidiar 꽤 많습니다. 뭐 이제 뭐 또 똑까르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어디 걸리다 당첨되다 할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요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 테, 레, 오스, 아니 노스, 오스, 레스 해주고 현재 형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구스타운, 구스탄. 구스타 하게 되면은 단수의 주어가 오게 되고 구스탄 하게 되면 복수의 주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어디서 맞춘다고요? 앞에 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뒤에 여기 거에 맞추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Juan le han tocado 100 millones de euros en la lotería. 자, 복권에서 100 millones, 자, 100만, 1000만억, 자, 1억 유로가 당첨이 됐어요. 자, 복권 같은 거 당첨되다 할 때는 똑바로 동사 씁니다. 그 다음에 No te importa lo que diga la gente. 너는 상관없어? 자, 상관없다 할 때 no importa 쓰거든요. No te importa, 나한테 상관없어? Lo que diga la gente,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nosotros 했죠. nosotros 하면 무조건 뒤에 nos가 들어가야 되는데 no가 들어가죠. No nos molesta que la vecina toque el piano. 이웃 여자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나는 전혀 나를 몰레스타를 귀찮게 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구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페인어답게 만들어주는 구문이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동사들도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요 형태들을 다룰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중성의 정관사 로의 용법인데 정관사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엘, 라, 로스, 라스 이게 정관사잖아요. 근데 중성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원에 있을 때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수능을 치는데 수능 스페인어를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시험 문제를 들고 왔어요. 시험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아마 요 형태였을 겁니다. 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No están cansados. 당신들은 피곤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이제 ustedes로 쓴 것 같아요. No están cansados. 자, 당신들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Sí. 예, 우리는 피곤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깐사도 외국어에서는 특히 라틴계 언어에서는요, 같은 단어 중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명사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를 받는 게 뭘로 받는다고요? 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í, lo estamo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명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로로 받습니다. 로로. 이게 왜 그러냐면 함정의 그 보기에 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애들한테 이게 설명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문제 다 틀렸더라고요. 자, 세르 동사의 보호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무조건 로로 받습니다. 단수이건 복수이건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또 주어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주어가 여자에도 로로 받습니다. 대명사를 받을 때는. 아시겠죠? 어떤 경우 세르나 에스타르의 그 보호로 사용되는데 이게 대명사로 올 때는 무조건 로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Esta casa es bonita, ¿no? 자, 이 집은 예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sí, lo es. 자, 까사니까 여성이잖아요. 근데 뭐를 받는다고요? 로로 받습니다. 어떤 경우? 세르 동사의 보호로 사용된 경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고요. 함정으로 파기 정말 좋거든요. 근데 알면 간단해요. 근데 이 경우는 무조건 로로 쭉 가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세르와 에스타르 동사의 보어로 사용된 경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로의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강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로 형용사 해주고 깨 해가지고 너무나 뭐뭐한 것, 너무나 뭐뭐한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좀 볼까요? 시바 살라 레오니온. 자, 회의에 가게 되면 베라스 너는 보게 될까요? 뭐를? 로 구아빠 게 에스 디아나. 디아나가 얼마나 예쁜지를, 디아나가 너무나 예쁘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자, 로죠. 근데 구아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조건 로로 씁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볼까요? De acuerdas de lo altos que son los chicos. 자,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큰지를 기억해 라는 겁니다. 로 알토스죠. 알토스 복수잖아요. 근데 로로 써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레칸드로 산스라는 혹시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레칸드로 산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보면 키시에라 세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키시에라 세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가 뭐가 나왔냐면 작곡가는 델로 베요 게 에스 비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직접 목적격 대명사는 직접 목적으로 뭐뭐를로 해석되는 것들. 그래서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혹은 그것을 메테, 롤라, 노소스, 로스라스. 근데 로의 자리에 오는 것이 남성이고 사람인 경우, 즉 남자일 때는 레를 허용해서 써준다.
자, 요게 다고요. 두 번째, 간접 목적격 대명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me, te, le, nos, os, les,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근데 셀은 언제 쓴다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둘 다 대명사로 봤는데 둘 다 3인칭인 경우에 le 대신에 셀을 쓴다. 이 le 대신에 셀을 안 쓰면은 렐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레와 같이 쓰이는 동사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구스타르 형태의 구문이고요. 구스타르, 임포르타르, 엔칸타르, 몰레스타르, 파스티디아 뭐 많습니다. 그리고 로의 용법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세르 동사나 에스타르 동사의 그 보호로 사용되는 것들이 대명사로 올 때는 무조건 로로 받는다. 다른 건 못 옵니다. 로로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뭐였습니까? 이 구문 기억해 주세요. 로 형용사 깨 해가지고 매우 뭐뭐한 것. 그래서 로 구아바케 디아나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 그렇게 되고 밑에 거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키가 크다라는 것.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는 이제 항상 보고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댓글을 달아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연습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문이었습니다.